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아주 혁신적인 레이저 무기 천광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무기가 어떻게 현대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 현대전이 딱 마주한 딜레마가 바로 이겁니다. 왼쪽을 보세요. 몇십만 원짜리 상업용 드론이요. 근데 이걸 막으려면 오른쪽에 있는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써야 합니다. 이 엄청난 비용 차이. 이게 바로 요즘 방공망이 가진 가장 큰 골칫거리죠.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건 경제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잖아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한민국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순서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새로운 위협이 뭔지 알아보고 한국의 해법인 빛의 방패, 천광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무기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또 어떤 팀이 만들었는지, 마지막으로 세계 시장에선 어떤 위치에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이 값싼 무인 시스템들이 마구 등장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공체계가 가진 한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전쟁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향성 에너지 무기, 줄여서 DU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더 이상 무슨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물리적인 총알 대신에 에너지를 빛의 속도로 쏴서 목표물을 파괴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무기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해답을 내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인공, 레이저 시스템 천광입니다. 이 숫자, 이게 바로 천광의 핵심입니다. 얼마냐고요? 딱 2,000원. 네, 맞아요. 천광 레이저를 한 번 쏘는데 드는 비용이 단돈 2,000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적들이 값싼 드론을 수백, 수천 대씩 보내서 우리 방공망을 소모시키는 전술을 쓰잖아요. 그 경제적인 전략 자체를 그냥 근본부터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하고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싸기만 한 게 아니에요. 성능을 보면 이건 거의 믿기 힘든 수준이죠. 일단 빛의 속도로 공격하고요. 3km 안에서는 명중률이 100%입니다. 소리도 없고 터져서 생기는 파편도 없어요. 게다가 전력만 계속 공급되면 사실상 탄약이 무제한인 셈이죠. 그래서 이미 서울의 핵심 시설을 지키기 위해 실전 배치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천광은 그냥 한 번 만들고 끝! 이런 무기가 아닙니다. 아주 야심찬 성장 로드맵을 가지고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말 그대로 진화하는 천재 같은 녀석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진화 과정이 한눈에 보이죠. 2024년에 배치된 고정형 블록 1에서 시작해서요. 2030년쯤에는 차량에 탑재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동형 블록 2가 나옵니다. 그리고 2030년 이후에는 출력을 확 높여서 여러 플랫폼에 장착할 수 있는 블록 3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뭐가 다른지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블록 1은 한 자리에 고정해서 드론을 잡는 것부터 시작하죠. 블록 2는 이동하면서 드론은 물론이고 소형 항공기까지 상대할 수 있게 되고요. 최종 단계인 블록 3는 군함이나 전투기 같은 다양한 곳에 실려서 미사일이나 전투기까지 유력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플랫폼, 출력, 목표물이 단계적으로 계속 커지는 거죠. 그리고 천광이 꿈꾸는 최종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블록 3가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이나 공군 전투기에 탑재되는 거요. 이건 그냥 무기 하나가 추가되는 수준이 아니라 육해공을 모두 아우르는 아주 촘촘한 전략적 방어막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단한 무기를 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요? 천광은 그냥 한 회사가 뚝딱하고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최첨단 기술 기업들이 모두 참여한 잘 짜인 하나의 국가적 산업 생태계, 말하자면 어벤져스 팀의 결과물이죠. 먼저 팀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전체 시스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수많은 복잡한 부품들을 하나로 모아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무기체계로 통합하는 말 그대로 마스터 아키텍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장에 해당하는 대한광통신입니다. 여기서 개발한 이터뷴 첨가 광섬유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레이저 빛을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증폭시켜주는 아주 특별한 유리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핵심 소재를 우리가 직접 만들었다는 건 기술적으로 완전히 독립됐다는 뜻이라서 정말 중요합니다. 강력한 눈도 빼놓을 수 없죠. 하나 시스템이 만든 ASA 레이더는 수백 개의 작은 전파 장치가
마치 파리의 눈처럼 하늘을 샅샅이 훑는 최첨단 감시망입니다. 덕분에 천광은 아주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물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찾아내서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동력원입니다. 레이저를 한번 쏘려면 순간적으로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데 그걸 감당하려면 강력한 배터리가 있어야겠죠. 효성중공업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바로 그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전 세계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이 새로운 군비 경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우위를 차지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빔, 영국의 드래곤파이어 같은 경쟁 무기들 다들 아직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요? 이미 실전 배치를 끝냈습니다. 이게 바로 퍼스트 무버, 먼저 치고 나간 자가 갖는 아주 강력한 이점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개가 띄거나 비가 오면 레이저의 사거리가 줄어들 수 있고요. 전기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효율도 더 높여야 합니다. 또 나중에 전투기 같은 곳에 싣기 위해서는 크기를 더 줄이는 소형화 기술도 계속 발전시켜야 하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무기 한 발을 쏘는 비용이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값보다도 저렴해진다면 과연 미래 전쟁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요? 천광의 등장은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